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행정 형벌부터 볼 차례인데 351페이지에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제재 부분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332페이지에 다시 가보면 그 행정 처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그 표를 보시면 행정 처분에 처음 하시는 분도 그 종류를 아셔야 되니까 등록 취소라는 행정 처분과 업무 정지에 대해서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그 표에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 자격 정지는 이 중에서 소공에게만 해당된다고 그랬죠. 업무 정지는 개공에게만 해당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정보 사업자에는 지정 취소. 그거 못 외운 사람들은 엉터리요. 지금 이 행정처분이 뭔지도 몰라가지고는 3월달에 다시 앞부분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또 못 다루는 거예요. 그 표를 잘 외우시라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제 행정 형벌에 해당돼요. 형벌이. 그 형벌과 일단 행정 처분을 이 구별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352페이지에 보면 뭐 간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3-2, 1-1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이에요, 미시에요? 또는이죠. 징역형 또는 벌금을 한다는 거지. 둘 중에 하나를. 그 다음에 2번에 내려가 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뭐야? 1,000만 원 이하 벌금. 크게 읽어서 외워야 자꾸. 그걸 모르면 이제 기초가 안 되는 거니까. 또는 이걸 우리가 형벌 그래요. 형벌이라는 것은 검사가 수사를 해서 공소제기를 해서 이 재판에 의해서 부과되는 걸 우리가 형벌이라고 합니다. 행정처분하고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지. 이건 감독권자들이 하는 체제고. 따라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이제 외워야 차츰차츰 2순환, 3순환이 돌아가면서 지난주 우리가 절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를 체크를 해드렸고, 업무정지 같은 걸 간단한 것들 체크를 해드렸듯이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이제 정리가 돼야 함과 동시에 형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번 1월 1, 2월 기초 과정에서는 그 형벌에 대해서 특히 그 3-2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꼭 외우면, 나머지는 이제 1-1이니까 우리는 3-2 아니면 1-1이잖아요. 그래서 3-2가 몇 개가 안 되니까 이걸 외우고 나머지는 1-1로 우리가 다 본 것들이에요. 지금 앞에서 7주에 걸쳐서 거의 다 본 것들이다 이 말이지. 자, 1번을 보면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이게 뭐겠어요? 무등록업자겠지. 그 다음에 2번에 거짓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지난주에 이게 포상금에서도 나왔었는데 거짓으로 거기다 허위라고 써놔요. 허위 기타 부정등록. 옛날 조문은 그렇게도 돼 있었는데, 그래서 서류 등을 이주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의 금지행위는 우리가 2주 전에 봤듯이 관직 쌍투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에 보면 관련 증세의 대표 선수가 뭐예요? 청약 통장이라겠죠. 이제 기억 안 나면 또 엉터리요. 볼펜은 하나면 돼. 하나면 그냥 책상 앞에다 문방구를 차려놨는데 그냥 이것저것 들었다 놨다 하다 보면 시간 다 가버려. 자, 2번 직접거래, 그 다음에 쌍방대리, 그 다음에 3번에 마지막 주 투기조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직 쌍투 이렇게 외웠잖아.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럼 금지행위의 기수매무는 형벌이 뭐라겠죠? 1-1이라겠지.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그 10번의 금지행위 기수매무가 있잖아.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데 지금도 왼쪽에 줄 치고 있죠. 그러니까 늦다니까 줄 안 쳐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간단하게 이제 외워버리면 거짓 기타 부정하게 등록했다. 허위라고 써놓으라겠죠. 그래서 허자를 따는 거예요. 1번은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무자를 따고, 그 다음에 아까 관련 증서, 이건 이제 2주 전에 한 거, 청약 통장, 그 다음에 직접 거래, 의뢰인과 거래, 그 다음에 쌍방대리, 이런 거 다 금지됐었죠. 그 다음에 투기조장 2주 전에 한 거. 그래서 우리가 허무, 관직, 쌍투 이렇게 외워버려요. 이게 관직 때문에 쌍코피나게 투정한 세월이 허무하다 이거요. 이게 이제 어디다 쓰는 거야? 3-2라 해가지고 이걸 딱 외워버리면 끝이요. 나머지는 이제 다 1-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비밀준수 다 이 1-1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제대로 외우면 간단한 문제는 풀어요. 그래서 3-2와 1-1을 섞어놓고 3-2만 찾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허무, 관직, 쌍투만 찾아버리면 돼. 지난주에 절대적 치수와 임의적 치수도 절대적 치수를 앞자를 따졌죠. 책은 양의사 뭐라 했어? 업무, 부결. 하란 대로 해야 돼. 하란 대로. 뭐 마음에 안 들면 알아서 외우고. 이런 것은 단순 암기니까 지금 여러분들 암기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1은 지금 필요 없고 3-1을 정확하게 외우세요. 자, 넘겨보면요. 3번에 그 행정 형벌 효과가 있고 4번에 양벌 규정이 있어. 그러면 양벌이라는 것은 지난 우리가 앞에서도 고용인과 계공의 책임관계에서 이미 조문을 한번 우리가 읽어본 건데 다시 한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1번을 보면 소공 4번에 1번이요. 보조원,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자 48조 거기다 써놔요. 이게 3-2야. 금방 본 거. 49조가 뭐야? 1-1이겠지. 금방 본 거. 그래서 이 행정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 동글뱅이. 행위자란 것은 거기 써져 있는 직원들 이자를 벌한 외에 계공에 대하여도 저 사장님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뭘로 처벌된다. 벌금에다 동글뱅이 10번 친 기억나나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4주 전에 봤었지.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사원님은 고용인들이 중개업무를 하다가 여기에 지금 위반이 됐다니까. 그러면 이를 고용한 이 사장님, 개업공인중개사도 우리가 처벌받는다는 거 앞에서 한번 봤었죠. 그 이자들이 불법 행위를 하면 중개업자는 개공은 다 민사책임지라겠지. 그다음에 행정처분도 진다고 그랬죠. 형벌도 진다고 그랬지. 그게 지금 양벌이야. 양벌이라는 것은 양쪽을 형벌로 처벌한다는 뜻이고 조문이.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행위자, 고용인은 3-2와 뭐야? 1-1로 그대로 처벌되는데 사장님은 그 대신에 뭘로만 처벌하겠다? 징역형은 안 하고 벌금만 처벌하겠다고 그랬죠. 벌금만. 따라서 직원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사장님까지 교도소 옆방에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경우는 없다는 거지. 그 대신 사장님은 벌금이라는 돈으로 처벌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벌금이야. 잘 기억해야. 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요. 다만 나오네. 개공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 거기다 줄을 치면 주의감독을 했다면 그래야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평소에 이 직원들에 대해서 주의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벌금마저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처벌이 안 되고 주의감독을 소홀히 했으면 처벌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과실이 있으면 중개업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처벌되고 과실이 없으면 처벌 안 된다는 거죠. 민법. 그럼 민법에서 민사책임은 뭐예요? 민사책임은 과실 없어도 책임지라겠죠. 과실 없어도 우리가 앞에서 본 거 3주 전에 그걸 우리가 무과실 책임이라겠지. 근데 여기는 지금 과실이 있어야 처벌된다는 거 아니야? 따라서 거기 2번을 봐봐. 2번의 세 번째 줄 봐봐. 이와 같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벌금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양벌 규정에 의한 개공의 형사책임은 과실이요 무과실이요? 과실이라고 돼 있지? 그것도 꼭 기억해야. 그래서 형사책임은 과실책임의 성격을 가졌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중개업자가 열심히 주의감독을 다했다면 벌금마저도 안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거지. 조문. 지난 3주 전에 다 한 것을 또 복습이잖아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결격을 다 했으니까 결격. 자, 이 법 위반으로 벌금을 300만 원 이상 받으면 결격이었죠. 기억나나요? 여러분 117페이지 빨리 가봐요. 가보면 그러니까 그동안 수업을 다 빠져버린 사람들은 이제 안 돼. 이 뒤쪽은. 이게 다 지금 종합적인 내용이라. 그래서 이 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결격은 몇 년 동안 이자가 중개불보돼? 그 3년이라고 돼 있지. 그 줄 쳐져 있어야 돼. 정상인은. 지금 늦게 온 사람 빼고는. 결격이 돼버려요. 그럼 결국은 등록이 또 취소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자가 결격이니까. 결격은 등록 취소 사유라 했죠. 지난주에 최근 양의사 업무
부결 있잖아. 결격은 절대적 취소지. 그러니까 지난주 그 최근 양의사를 외워버리면 매우 수월한 거예요. 하란 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자꾸 뭐 볼펜만 몇 자루 들고 그냥 들떠났다 해버리니까 수업 시간에 하나도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줄만 채우고 가지. 그래서 결격 반드시 등록을 취소한다 해서 지난주에. 그러면 봐봐요. 만약에 직원의 행위로 지금 양벌에 따라서 이자가 350만 원의 벌금을 받아버렸어. 그럼 117페이지에 그 조문에 따르면 결격이 돼버리지. 300만 원 이상 받았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중개업자가 등록이 취소된다는 얘기죠. 이제 결격이니까. 그럼 봐봐요. 지금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이자가 벌금 300 이상을 받아버리면 등록까지 이제 취소된다는 이런 논리가 형성돼요. 그러면 우리가 3주 전에 했듯이 이자가 잘못한 민사책임, 중개업자 다 져야 된다고 그랬죠. 행정책임도 져야 된다고 그랬지. 지금 형벌도 져야 돼 지금. 그러면 등록까지 취소해버리네. 그러면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얘가 불법을 해가지고 민사책임 만약에 5천만 원 물어줬어. 근데 벌금도 350만 원 나왔네. 그 벌금도 냈어 중개업자가. 그랬더니 이번에는 벌금이 350이 되니까 결격이 돼가지고 등록도 취소해버리네. 처벌이 어때요? 중개업자 껍닥을 다 벗겨버렸지. 예. 잔인하게 완전.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항의를 한 거지. 아니 판사님,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손해배상 해줬지, 벌금 물었지. 그러면 성업은 종삭해 해줘야지. 껍데까지 다 벗겨버리면 참새 잡는데 새총을 쏴야지. 대포를 쏴버리면 지금 대포 쏴버렸잖아. 그래서 중개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건 너무 지나친 처벌, 이걸 과잉처벌이라고 그래요. 과잉처벌. 그러니까 판사가 딱 소장을 보니까 이자가 보니까 과잉처벌. 그래서 네 말이 맞다. 중개업자 네가 공부를 많이 했구나. 내가 봐도 굉장히 상처가 컸구나. 해서 판사가 판결을 해준 게 맨 위에 1번을 봐봐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 그 3번에 1번. 맨 위에면 고개를 들어야지. 그 누구라도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결격에 해당된다고 돼 있죠.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개공이 양벌 규정 동그라미 치하여 이걸 적용받아 벌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격으로 보지 않고 등록 취소도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이 양벌이요.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본인이 직접 불법을 해서 벌금 300 이상을 받으면 결격이 되는데, 양벌이라는 것은 직원의 행위로 벌금을 받아도 이건 결격으로 보지 않겠다. 돈만 내라는 거예요. 벌금만. 그래서 중개업은 계속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은 자, 과태료를 보겠어요. 과태료는 여러분들이 벌금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질서벌이라고 돼요. 질서벌. 주정차 위반하면 딱지 떼죠. 그 딱지가 벌금이겠어, 과태료겠어? 과태료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벌이. 이런 벌금은 지금 보다시피 형벌에 속하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에 의해서 부과되는 게 여러분 벌금이요. 그래서 벌금 받으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전과자가 돼요. 이것은. 그러나 과태료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딱지를 많이 떼도 신상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지. 돈만 내면 되니까. 그 과태료와 벌금을 구별을 못하면 또 엉터리고. 그러면 1번에 보면 과태료가 얼마짜리가 있어요? 500만 원짜리 이하가 지난주에 있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겨보면 또 얼마짜리가 있어? 100만 원이야. 그래서 늦게 온 분들도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두 개가 있다는 것은 꼭 알아야 되고, 형벌은 3-2와 1-2 있다는 것이 알아야 되고, 행정처분은 지난주에 했듯이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3월부터 여러분들이 진도 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자, 500만 원을 보면 거기서 5, 6, 7, 8을 묶어요. 이건 지난주에 한 거예요. 협회에 대해서 5, 6, 7, 8. 이건 협회라고 써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했던 협회 내용을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5, 6, 7, 8 협회는 무조건 과태료 500밖에 없어. 협회가 나오면 과태료 얼마냐고 물어보면 다 500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협회는 지난주에 했듯이 감독권자가 전부 다 누구라고 했어? 장관이라고 그랬지. 국장. 그러니까 과태료도 당연히 국장이 부과합니다. 그 5, 6, 7, 8은 묶어서 그렇게 정리하면 끝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1번하고 4번을 묶어봐요.
이것은 또 거래정보 사업자예요. 이미 3주 전에 했듯이.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거래정보 사업자와 협회가 나오면 무조건 감독권자는 누구라겠어? 장관이라고 외업을 하겠죠. 그래서 이자들은 과태료도 500밖에 없다는 것을 딱 여기서 오바르코를 쳐버려야 해요. 그러면 1번, 4번 빼고 5, 6, 7, 8 빼버리니까 없어요. 협회하고 거래정보 사업자. 이렇게 큰 틀을 잡아야 해요. 그 다음에 3번 연수교육은 지난주에 했네. 여러분 연수교육은 지난주에 했었잖아.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과 소공이 대상이라겠지. 이자는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라겠지. 그래서 이자는 제재가 얼마라겠어? 과태료 500 기억나나요? 다 또 집어 던져버렸지 또. 그래서 실무교육하고 직무교육은 제재가 없다겠지. 미리 받는다겠지. 그 연수교육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 거의 외워졌어.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2번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 이거 역시도 이제 외워야 되는데 1번 봐봐요. 개시, 똥골뱅이. 개시가 여러분 사무소에 개시할 사람 그동안 다 한 거 등록증, 자격증 개시해야지. 자, 2번 봐봐요. 사무소 명칭에 간판. 여러분 간판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쓰라겠지. 그 문자, 똥골뱅이. 그동안 강의 안 들은 분들은 어쩔 수 없어. 이제 3월에 가야지. 전부 다 했던 거 종합이니까 외우는 거니까 제재를. 그럼 오른쪽 페이지 가면 9번 중개인은 간판에다가 뭘 못 쓰게 돼 있어? 공인중개사 사무소 못 쓴다고 돼 있지. 거기도 문자라고 돼 있네. 문자 똥골뱅이. 그 문자가 두 개예요. 2번 9번. 그 다음에 3번 위로 올라가 보면 표시 광고 표시 똥골뱅이. 자, 중개업자가 전단지 같은 것을 살포할 때는 이제 상호라든가 이름을 전부 다 표시하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4번 사무소 이전 똥골뱅이. 이전은 며칠 내에 해야 신고를? 10일 내에 하라겠지. 5번 휴폐업. 폐업에다 똥골뱅이 치야지. 여러분 휴폐업은 사전에 다 신고하라겠지.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네. 하라 그랬죠. 강남은 아무튼 잠잠해. 아무튼 과묵해. 공부를 너무 안 해버리지 지금. 자, 6번 손해배상에 대한 관계증서. 관계증서 똥골뱅이. 자,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업자는 쌍방교부서면이 있었죠. 일단 계약서 주라겠지. 그 다음에 또 뭐 주라겠어요? 확인설명서. 그 다음에 뭐야? 보증서에. 그래서 그 관계증서가 보증서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2주 전에 했잖아. 이것은 그 관계증서에다가 보증서라고 써놔요. 보증서라고도 나오니까 그 보자에다 똥골뱅이 치고.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지난주에 했네. 자격증은 며칠 내에 반납해야 취소되면 7일이 했지. 반납 똥골뱅이. 8번에 보면 등록 취소돼도 등록증도 반납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며칠이었어? 7일이 했지. 그래서 7번 8번을 또 묶어야 해요. 반납. 자, 인장 변경 등록은 며칠 내에? 7일 내에 하라겠지. 전속중개 정보공개 며칠 내? 7일. 그 숫자가 이제 공통숫자를 외워야지 자꾸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짜리야. 그러면 봐봐요. 4번에 사무소 이전에다 똥골뱅이 쳤지. 그 이자를 따는 거예요. 이런 건 단순함기 앞자를 따서 외워야 되는 것도. 그 다음에 그 6번에 보면 관계증서가 보증서라겠죠. 그 보자를 따는 거고. 그 다음에 개시유무 1번 개자에. 그럼 뭐가 돼요? 이보개가 되지. 이보개. 그 다음에 문자 사용 2번하고 9번에 똥골뱅이 쳤지. 문. 그 다음에 휴폐업에서 폐자에다 똥골뱅이 쳤었죠. 폐업. 그 5번에 그 이보개 문폐가 되지. 장안의 화제라니까. 그 다음에 7번 8번이 뭐예요? 반납에다 똥골뱅이 쳤죠. 그래서 등록증 자격증 반납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표시 광고. 아까 3번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복에 문패 반납하고 방명록에 표시하래. 장안의 화제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또 알아서 외워야 해요. 단순암기.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 단순암기를 3개를 앞자를 따줬어. 그래서 이복에 문패 반납은 어디다 쓰는 거야? 과태료 100만 원. 아까 허무 관직상투는 어디다 쓰는 거야? 3-2지.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양의사는 어디다 썼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 그것만 외워도 웬만한 문제 다 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단순 암기니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3번에 과태료 부과징수가 금방 얘기했던 게 나와.
3번에 1번을 보면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무조건 누구라고? 장관이라 했잖아. 감독권자가. 그 다음에 2번 이런 연수교육하고 지난주에 한 거. 3번 자격취소 다 시도지사의 업무지. 그러니까 담당자가 다 부과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개공에 대한 업무 담당은 누가 하겠어? 등록관청이 하겠지. 떨이는 다 등록관청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요. 그동안에 수업을 들었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뭐 가끔 한 번씩 학원 나와서 학원 망했나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뭐 계속 고통 속에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가 다져지려면 8주를 연속해서 들어야 뭔가 감이 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재 지난주에 이어서 다 살펴봤어요. 작년 시험에서 거의 이 제재에서 한 7, 8문제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오신 분도 이 체계를 잡아놔야 이제 3월달 첫 주부터 이 제재가 앞에서 나오면 그때그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세부적인 건 모르더라도 이 큰 틀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해요. 뭐 줄만 매번 쳐봐야 필요 없으니까. 자, 이제 370페이지로 가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라고 나옵니다. 실거래가 신고 제도.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우리가 신고라는 것은 우리가 실거래 신고예요. 실거래. 이게 실제 거래한 가격을 신고를 해주라 이런 건데 A라는 매도자가 있고 B라는 매수자가 있고 갑이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들이 뭐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분양권 뭐 이런 것을 매매를 했어요. 매매가가 5억에 두 사람이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5억에 실제 거래한 대로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자들이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을 다운시켜서 이걸 다운계약이라고 그래요. 5억에 거래해 놓고 4억에 한 것처럼. 그래서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이자가 탈루를 하고 그 다음에 매수자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 취득세 내야 되죠. 이런 세금을 갖다가 적게 내기 위해서 실제 가격을 숨기고 다운해서 신고하는 거. 이런 것은 다 법에서 처벌하겠다. 그래서 실제 거래한 대로 신고를 해달라는 것이 이 단원이에요. 자, 그러면 그 3조부터 조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교재를 또 정리를 합니다. 3조를 보면 1항에 자 거래 당사자는 그랬어요. 동글뱅이를 치는 거예요. 이것은 거래 당사자라는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직거래한 것을 가정한 게 1항이요. 직거래. 그 다음에 거기에 3항으로 내려오면요. 3번으로 법조문은 항이라고 읽어. 3을. 3항으로 보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 개공 동글뱅이. 여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거예요. 개입돼서 했을 때 이제 중개거래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직거래냐 중개거래냐로 나눠서 신고를 누가 해야 되냐 이런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해요. 그래서 1항은 직거래를 표현한 거고 2항은 중개거래, 중개업자가 개입된 것을 말한다 이 말. 그러면 이제 조문을 보면 1항 당사자는 그랬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이 정하는 7가지 사유가 나와요. 좀 이따가. 이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체결일 60일에다 딱 줄을 쳐야 아무데나 쳐버리지 말고 체결일로부터 60일. 그 다음에 권리 대상인 부동산의 동글뱅이 쳐야 부동산 그 밑에 가로 빼고 소재지 관할 가로 빼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동 신고 공동 동글뱅이.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신설된 게 일방이 국가일 때는 국가 등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그냥 체크만 해놓으면 돼요. 아직은 지금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줄친 것만 여러분들이 체계를 잡아도 이순환 때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뭐 일주만 지나면 뭐 다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A와 B가. 그러면 이자들은 당사자, 중개업자가 없으니까 당사자 본인이
지금 공동신고하라고 되어 있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그러면 먼저 사망을 먼저 봐요. 개공이 이번에는 자, 두 번째 줄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면 개공 네가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중개했을 때는 공인중개사 공동 모두가 다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은 중개거래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 네가 신고를 하고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여러분들 중개업자를 통해서 매매했으면 실거래 신고할 필요가 여러분들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중개업자가 공동중개를 했을 때는 뭐요? 모두가 다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다 있다고 되어 있지. 그 다음에 다시 1항으로 올라가면 대상이 나와요. 그 1, 2, 3번 부동산 매매, 그 다음에 2번에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분양받는 거예요. 다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이번에. 그 다음에 3번에 이유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이제 분양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정비법상의 관리처분이 떨어지면 재건축 아파트의 소유자들에게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는 것은 입주권이 나와요. 새 아파트가. 그걸 입주권이라고 하지. 이건 공법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야 해요. 일단은 거기 보면 부동산 매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바뀐 거예요. 부동산 매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보면 택지 촉진법이라고 있죠. 개발 촉진법. 그 다음에 주택법. 여기에 따른 이제 분양권이야. 그래서 작년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가 아파트 분양권만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있는데 이제는 토지 분양권도 다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거기에 나번 정비법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지금 공법에서 정비법을 하는데 이건 입주권,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이게 이제 대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지금 매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 매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를 내년에 오픈해서 중개한다. 그럼 매매도 중개할 거고 임대차도 중개할 거고 뭐 교환도 막 중개할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실거래 신고는 오로지 매매 계약만 하고 뭐 임대차나 전세 이런 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상권, 지역권은. 그 매매 딱 외워야 해요. 그 다음에 체결일로부터 며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60일이요. 잔금이요? 체결일이요? 체결일이에요. 체결. 그 다음에 어디다가 신고해라고 했냐? 부동산 소재지. 아까 부동산에 1항에 동글뱅이 쳤잖아. 거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관청이 됩니다. 이게 우리 신고를 하니까 신고관청이라고 읽어요. 실거래가는 신고를 하니까. 중개업자는 등록을 하죠. 우리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자가 되려면 등록해야지. 그래서 그때는 신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읽고 신고할 때는 신고관청이라고 읽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항을 봐요. 당사자가 아까 공동신고하라고 그랬는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더라. 그러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단독.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거래를 했을 때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같이 신고를 해야 돼. 그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이제 매도자들은 뭐예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이자들이 다운계약서 쓰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매수자는 내가 5억에 사서 6억에 팔면 나중에 나도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다운을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취득세보다는 양도세 세율이 더 비싸거든. 그러니까 항상 매도자 쪽이 문제인데, 그럼 매도자가 만약에 강력히 요구해서 서로 신고를 공동을 하는 게 어렵게 됐어. 그러면은 매수자 혼자서라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항으로 내려가면 아까 봤고요. 이제 4항입니다. 자,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시법을 공부할 텐데, 공시법. 여러분들 이제
매수자는 뭐예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등기할 때는 각종 등기 서류를 여러분이 공부할 텐데 이 실거래 신고 같은 경우는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등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체 없이 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항으로 내려가면 자 실거래가 신고를 했다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거민도 의제돼요. 여러분 또 공시법에 가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거민제도를 공부할 텐데 기다려야 이런 것들은 여러분 늦게 온 사람들은 다 지금 다른 법하고 종합해서 나와버려요. 이 뒤부터는 이제 민법, 공법, 공시법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민제도라는 것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계약서를 여러분들 시군구청장한테 가지고 와서 거민 도장 하나 꽝 받아야 돼. 근데 이미 실거래 신고한다라고 지금 시군구청장에 들렸거든. 그럼 또 들릴 필요 없다. 그래서 거민은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번 개공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 요구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 요구. 자 중개업자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중개업자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매매 5억 했으면 5억대로 그대로 신고하면 중개업자는 뭐 수수료 받고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근데 꼭 손님들이 와가지고 사장님 내가 이거 하나 팔려고 그러는데 부동산을 이 양도세가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뭐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요즘 단속이 심해서 그냥 실거래대로 신고하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내가 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다운해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또 중개업자를 꼬드겨요. 그렇게 요구한 경우는 너 이루화해서 처벌해버려요. 2번 신고 의무 아닌 자가 거짓 신고. 뭐 삼촌이 거짓으로 신고해주다. 삼촌 너도 이루화. 그 말이고. 3번 거짓으로 신고를 조장 방조했어. 이건 중개업자가 여기에 해당되겠지. 또 손님이 와가지고 매매를 할까 말까 하는데 중개업자에게 양도세를 물어본단 말이야. 대략 얼마나 나오겠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래. 그렇게 많이 나오냐? 그러면 이거 한 2, 3년 더 가지고 있다 팔아야 되겠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도 받거나 그러려면.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또 매매를 또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중개업자가 또 이 사람을 반대로 이번에는 꼬드기야. 예? 어떻게 실거래가로 다 하냐. 세상에 이슬만 먹고 사냐. 요즘 청와대 안 보냐. 적당히 살아가는 거지. 예? 수지청 즉 무어라.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더라. 그러니까 이 지역에도 대개 다 다운해서 해요. 그러니까 적절히 해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자에게 오히려 중개업자가 조장을 해요. 어떻게 이슬만 먹고 사냐 하면서 우리가 뭐 여치냐 하면서 그래서 조장 방조 너도 이루화해서 다 처벌합니다. 이게 금지 행위야. 자 5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랬어요. 장관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줄 치면 돼.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 정보를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수집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이 말이야. 그걸 구축 운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항으로 가면 신고관청. 그러면 신고관청에 실거래가 신고가 들어왔어. 그럼 이자들은 장관이 만든 검증책에 검증을 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3항에 가면 신고관청은 이 검증 결과를 그 세무서장 거기 세무서장에게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예요? 국세, 지방세, 과세자료라고 돼 있죠? 결국은 세금 거두려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어디에 속해? 국세에 속하지? 그 다음에 취득세는 뭐야? 지방세에 속하죠. 지금 세법도 안 돼 있네. 전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도 구별을 못하고 있죠. 제일 만만한 과목이 뭐예요? 그래도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뭐야? 없어? 오늘 환불 하려고? 만만한 과목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공부를 이제 해야 돼. 그냥 매번 하고만 왔다 갔다 하고 줄만 쳐봐야 잘 안 늘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는 쉽지 않은데 3월부터 반복하고 또 5월 반복하고 7월 반복하고 앞으로 시험장 갈 때까지 10번 한다고 그랬죠. 10번 반복이. 그럼 사람이라면 어떻다고?
사람이 탈을 썼으면 모를까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너무 방만하거나 또 여러분들 자만해서도 안 돼요. 또 나태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몇 개씩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도록 하면은 나중에 7, 8월이 되면 특히 우리 과목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아무튼 출신 부분을 잘 읽으세요. 그리고 그 OX 문제 그걸 반드시 그 주옥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봐야 돼. 지금 제가 얘기했죠. 다른 학원 같은 9시 40분 되면 문 잠궈버린다고 못 들어오게. 그리고 매번 그걸 다 검토하고 그래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미리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해야 돼. 그리고 몇 번씩 봐서 그걸 풀어서 여러분 이해가 돼야 이제 3월 달에 조금 낫지. 그렇지 않으면 또 엉터리였고 뭐 들어주냐 이런 사람도 있지. 그런 게 이제 쌓여서 실력이 되니까 이제 잘 관리를 해 나가셔야 돼. 자, 그 다음에요. 그 6조를 보면 신고 내용조사요. 내용조사. 내용조사를 보면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거짓 신고가 의심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1항의 신고 관청은 거기는 네 번째 줄 보면 돼요. 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또는 개공에게 거래계약서 거기다 출제하여 거래 대금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너희들이 실제 얼마의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다 요구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조사에서 거짓 신고가 드러나면 다 처벌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둘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 조문을 통해서 여러분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잡았어요. 이제 의무자가 누구냐, 신고를 누가 해야 되냐, 신고할 대상은 뭐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며칠 내에 어디다가 해야 되냐, 계약의 종류는 뭐냐, 오로지 뭐야? 매매만이라겠죠. 그러면 그냥 넘겨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교재에 정리를 해놨을 텐데 거기 3번을 봐요.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봤더니 부동산이란 토지건축물을 말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똥골뱅이. 이 권리가 아까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의 거래 당사자란 매도인과 매수인이지 물론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여기 곤잘레스도 다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에는 외국인도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외국인에 관련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외국인 토지법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 특례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실거래가 신고에 작년 외국인 토지법이 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인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라는 것도 간단히 기억을 해야 해요. 그래서 1번에 보면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당연히 외국인이고 2번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당연히 외국 단체로 봅니다. 준것법이 외국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 설립되면 우리 국내법이고 법인이고 3번, 4번, 5번을 묶어야 해요. 그래서 3, 4, 5번은 설령 우리나라 법을 준것법으로 해서 법인 단체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생략되어 있어. 그 단체 법인을 들여다 봤더니 3번 구성원 2분의 1 이상이야. 2분의 1 이상이 코 큰 사람들로 앉아있더라는 거야. 자연산 코 수술해서 키운 거 말고 요즘 연예인들 보면 코가 똑같이 코만 떼놓으면 못 찾는다고 그러지. 누가 누군지 대량 생산해서 다 이식시켜버리니까. 4번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등 이번에는 임원이 2분의 1 이상 임원이 코 큰 사람이요. 임원이 5번도 마찬가지 자본금 2분의 1 의결권 2분의 1을 다 코 큰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이건 다 외국인으로 봅니다. 6번 외국 정부 그 다음에 7번 국제기구 이런 것들은 다 외국인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용어예요. 기본적인 용어.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이제 2절 지금 우리가 조문을 통해서 봤던 것을 기본서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는 것인데
자, 거기 1번부터 보겠어요. 표 밑에. 부동산 매매 계약. 우리는 실거래 신고는 오로지 매매만 한다는 거. 그럼 1번을 보면 양가로 1번. 토지 건축물. 아까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임목, 공장, 광업재단. 우리가 두 번째 주 때 했듯이 이건 중개 대상물에는 속하죠? 그러나 실거래 신고는 할 필요 없다는 것이야. 이건 준부동산이라고 그러지. 이것은 학개론. 그래서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2번. 토지 건축물 매매라면 모두가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 토지 건축물의 지분. 지분은 민법 시간에 공부했듯이 뭐예요? 소유권의 일부를 말하지. 그러니까 지분 매매도 뭐예요? 실거래 신고를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공시법에 가면 자 부동산에서 토지 지금 건축물을 대표적으로 말하는데 토지에는 이런 지적법에 가면 지목이 있죠. 28가지. 그래서 전이든 답이든 가소이든 잡종지든 공시법. 우리는 지목을 불문하고 다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불문 다 해라. 그 다음에 토지의 면적 한 평을 사고 팔았던 다 신고를 해야 돼. 지목과 면적을 불문하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써졌고 건축물인 경우에는 용도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또 건축법에 가면 건축물에도 용도가 있지. 이런 걸 불문하고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상가 건축물이든 주택 건축물이든 공장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다 해야 돼.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3번 신고 대상 계약의 종류는 오직 아까 뭐라고요? 매매에 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대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고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야 헷갈리지 말고. 그 다음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아까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든가 주택법 공급 계약은 최초 분양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 분양이든 상가 분양이든 건축물 분양이든 다 계약해야 돼. 다 실거래 신고해야 돼 이제는. 그 작년에는 아파트만 했단 말이죠. 넘겨보면 그래서 분양에 관련된 법들을 쭉 나열해 놨는데 그건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3번에 1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까 얘기했듯이 분양권하고 대표적인 정비법상의 뭐야? 입주권 다 실거래 신고해야 돼. 잘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분양권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주택이든 상가든 토지든 모두 동글뱅이 모두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3번 아까 정비법상의 입주권 여러분들 관리처분 떨어지면은 입주권이라는 권리를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주죠. 공법을 해야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걸 입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주택법에 따라서 우리가 입주자로 예정자로 선정될 지위 불확정적 권리라겠지. 이건 딱지라고 그랬지. 주택법 우리가 2주차 때 했었잖아. 앞에 가면 다 지금 줄쳐졌는데 그래서 이것은 대상이 아니여. 이것은 지지난주에 했던 금지행위에서 뭐예요? 관련 증서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관직상투 딱지에 청약 통장하고 그래서 공법을 하시고 오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서 정리한 거예요. 부동산에서 토지하고 건축물 실거래 신고해야 돼. 토지는 지목이나 면적에 상관없이 해야 되고 건축물이면 뭐야? 용도에 제한 없이 다 하라고 돼 있죠. 그다음 택지개발 촉진법이나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 여기는 토지든 상가든 아파트든 다 분양권을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정비법상의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권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4번은 다른 법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외국인의 관련 법과 토지거래 허가나 농지법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이거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그것은 이순환으로 넘기는 거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이제 2번에 신고 절차요 절차. 그래서 절차가 이제 직거래했을 때와 중개업자가 개입했을 때와 절차가 약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직거래와 중개거래를 나눠서 이제 규정을 기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쉬었다가 보겠어요.